잠시 후. 결정이 되는 거? 이 안마데이 3주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다음 녹화까지 나 마음이 내내 불편해요. 너무 싫어 진짜. 나 내내 불편해. 아까 근데 그거는 춤은 아니잖아, 그치? 아, 그 너무 싫지 않아요 저거? 춤이 더 힘들지 않아? 이제 춤이 더 편해졌어? 뭐가 더 편하세요 오빠? 나는 어차피 그거니까. 오빠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더 편하세요? 하지 않지. 아니야 이거 하면 오빠가 해야 더 웃겨요. 제가 하면 별로 안 웃겨요 이런 건. 저 형은 춤 좋아하는데. 몸에 춤이 있어 진짜. 오빠 그거 약 드세요. 왜 안 드세요? 먹어야지. 무슨 드린 약이? 지 얼마 됐는데. 이름이 뭐지? 그게 성분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어디다 두고 보지도 않으셨어요? 딱 냉장고 앞에 바로 그냥 보이는 데 있어서 그래요? 이걸 언제 먹지? 이러고 딱 세 개를 이렇게 줄 세워놨어. 두 개는 같은 거고, 그지? 네. 두 개는 같은 거 하나는 다른 거잖아. 네. 완전히 딱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있어. 그래서 이건 언젠간 먹어야겠다. 아니 이거 다이어트에도 좋은데 하나는 그래? 하나는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면 그러니까 야채를 먼저 먹는 날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2캡슐을 먹으면 그 식이섬유가 코팅이 되면서 음식 흡수가 덜 되죠. 탄수화물이. 참 좋은데. 그래? 그럼 그거 먹으면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아이고 그거 뭐 여기 비웃는 거야? 좀 그래도 후루룩 잘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내일부터 사탕같이 먹어야지 지금. 까드득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아 너무 웃겨. 사탕함으로 여기 이렇게 드시고 30분마다 까드득. 위고비 아직 하세요? 그치. 그럼 병행해 보세요. 근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위고비가 굉장히 강력하다 들었는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꾸 그대로시지? 사람이 있대요. 근데 미국에서 막 200kg 나가는 분들 상대하던 거 아닌가 그거? 몇 킬로 빠지셨어요? 3, 4kg? 이상하다. 위고비가 졌어요. 아니야. 식욕이 이겼어. 근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오빠 너무 잘 드시던데 진짜로. 누가 위고비를 맞고 그렇게 잘 먹지? 아니야. 그래도 밸런스가 현재까지 물론 그 전에도 밸런스가 잡혀 있었지만 그래도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야식을 안 먹는 패턴을 아직까지 많이 깨지지 않았어. 몇 번 깨졌지만 야식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16-8 단식을 그래도 단식이라고 하기 어렵죠. 16-8 식사. 16-8 맞아. 8시간 먹고 16시간 안 먹는 이거를 지키게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저 8 안에 정말 잘 먹어.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8 안에 이렇게 체중을 유지하시려면 진짜 어마어마해야 돼요.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감자과자 월드컵 해가지고 내가 거기 없는 감자과자들을 막 찾아서 먹고 있거든. 감자과자. 왜 감자과자 월드컵 핑계를 대세요? 그건 저도 먹었어요. 뭐또 그대로던데. 칼비인가? 알아? 맛있죠? 알지? 칼비라고 그게 맛있죠. 그거 괜찮던데. 큰 봉지 큰 봉지에 있는 거. 진짜 맛있어요. 편의점에 있더라고. 편의점이 아니라 휴게소에 있더라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래 가루비라고 하는 것 같아. 일본 브랜드인 것 같은데. 맞아. 혜태가 그 수입하고 있더라고. 그것까지 아세요? 혜태가 수입하는 거? 우뚝뚝. 제발 그거 드세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효과 있는 것 같아요. 될까요? 표정 약간 이상했어 방금. 다 떠들었니? 맞아. 킬까요? 7, 6, 5, 2,
원. 숙보. 요즘 집 고를 때 역세권보다 병세권. 2050년 병원 주변에 사는 게 대세. 아프지 마요. 한자겨밖에 잘 살아요.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6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잭스키스 아프지 마요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요즘 집 고를 때 역세권보다 병세권, 2050년 병원 주변에 사는 게 대세였습니다. 역세권, 숲세권, 슬세권, 직세권, 요거 이제 직장, 그리고 맥세권, 예, 이거는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 스세권, 커피, 예, 이런 다양한 세권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친정이랑 가까운 친세권, 또 프로 자취러들이 좋아한다는 다세권이 있습니다. 예, 다이땡. 그리고 배달 앱으로 배달이 어디든지 가능한 배세권. 예. 이게 근데 배달은 어지간하면 다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범위에서는. 근데 이게 좀 다양해야 배세권인가? 별별 세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뜨고 있는 게 병세권, 약세권, 의세권이라네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대학병원 같은 이 중요한 의료시설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사는 게 중요해졌다고 하고, 병세권 주변 집값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뭐 진료, 그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제 대처가 되기 때문에 올해 두고두고 살 집이라면 병세권이 큰 장점이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병세권 그렇구나. 자, 근데 뭐 이제 요즘은 24시간 그 약 구할 수 있는 곳들도 좀 있기도 하고, 그죠?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앱으로 검색하면은 좀 이런 것들은 꼭 무슨 세권이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빨리 갈 수 있는 응급실 어딘가, 약국 뭐 24시간 어디 있나 이런 것들 알아놓으면 확실히 좋더라고요. 코로나 때 이런 거 리스트업 해놓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사소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저랑 김지영 씨가 대강 대리 결정해드리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선택이 필요한 사연, 이거 할지 저거 할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말머리 대강 달고 보내주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결정해드리겠습니다. 녹음 전 과정을 베테는 직접 생중계로 보실 수 있는데요.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본 방송에서 못 보는 풀 버전도 볼 수 있습니다.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멍을 때려? 기침을 참느라 약간 이렇게 챗멍, 채팅창 보면서. 약간 근데 옥수동이 진짜 배세권이래요. 한남동, 중구, 강남 이거 다 돼가지고 온 지역의 맛집을 다 맛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 옥수동 그 강남동 것도 강남 건너와? 것도 된대요. 신기하죠? 역시 옥수허브. 수동 가겠어. 옥수동 좋대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길모어씨님, 주문한 햄버거를 가게에서 먹으려고 보니까 패티 한 장이 모자랐어요. 직원분이 다시 만들어주신 걸 집에 와서 열어보니 실수로 패티를 2장이 아니라 3장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이번엔 컴플레인 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를 먹은 다음에 항의를 해서 3장짜리를 또 들고 왔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한번 쓱 보니까 한 입 먹기 전에 발견해서 바꿨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여야 그죠? 양심이죠, 그죠? 좋네. 거기 뭔가 그죠? 가차 느낌이 있는 햄버거 가게네요. 좋습니다. 어딘지 저희도 공유 좀 해주시고. 윤종철님, 영화 승부랑 야당을 보고 왔어요. 관객 수를 보니까 한국 영화들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관 가서 보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네요. 아, 그런가요? 요즘 한국 영화들뿐만 아니라 뭐 영화관이 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렇군요. 둘 다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뭔가 영화관에 가서 보는
그 버릇 자체가 이제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어디 올라오겠지?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뭐 12,000원? 뭐 이렇게 영화값이랑 거의 티켓 비슷한 가격 내고 보는 건데 저 TV가 커져서 그런 건가? 진짜 약간 OTT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가?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9320님, 베리처럼 스포츠캐스터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 베텐러입니다. 대학교 학과는 어딜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특별히 추천하시는 활동 같은 거 있을까요? 이건 저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참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안 좋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는 이 뭐 아나운서가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스포츠 중계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우연히 된 거니까 우연히 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특히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볼 때 별로 추천해 줄 어떤 루트가 없어요. 예. 타고났다 이거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꼭 그 얘기는 아니고 예. 그렇죠. 아나운서가 일단 되려면 카메라 면접도 해야 되고 그죠? 예. 오디오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죠? 예. 될 놈들 테크트리 얘기해 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됐으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손편지와 용돈을 두둑하게 드릴지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용돈을 두둑하게 드릴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 결정해주는 대결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할 뿐입니다. 귀여운데 예쁘고 청순한데 개구지고 살벌하기도 한 천의 얼굴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다른 어떤 컨텐츠를 봐도 확실히 김지영 씨는 베텐에서 그 뭐랄까 그 장꾸 모먼트라 그러죠. 예, 그런 얼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신기한 것 같아요. 장꾸처럼 하고 오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 광고 찍을 땐 이렇게 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 맞아요. 옷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공기가 다른가? 뭔가 저도 집 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할 때가 좀 있습니다. 회의가 다르다고 하신 분 있고 후줄근하다고 하신 분 있고 맞네요. 예. 네. TPO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진짜 TPO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꾸 스타일로 하고 오기 때문에 장꾸 모먼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 돈이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하신 분이 벨티 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어요. 벨티 약간 80년대 장꾸 느낌이네. 요즘은 벨티 하면 잡혀갑니다. 네. 벨트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죠. 벨티 해본 적 없으시죠? 에? 없으시죠? 있죠. 있어요. 네. 어떻게 어. 없어요? 90년대생인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공소시효 안 지났잖아요. 뭐 애기 땐데요. 어릴 땐데. 초중딩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벨티 당한 피해자 그 집 그 사모님이 어린애가 그랬는데요 뭐 하면 되는데 본인 입으로 에이 어렸으니까 중딩까지 했다는 건 공소시효 엊그제네. 귀엽잖아요. 중딩인데. 중딩이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 홈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요즘은 집 밖에도 집 밖에도 홈캠을 다 달아놓으시더라고요. 이젠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중딩까지도 안 되는데 셀프 면제부 어이가 없네요. 귀엽게 봐주세요. 딱 촉법 소년 나이까지만 했네. 네.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그 어린이날이 어제였는데 네? 김지영은 어떤 어린이였습니까? 벨티 빼고. 저는 엄마가 말하기를 조금 여우 같은 어린이였대요. 어떻게 하면 예쁨 받는지 안다. 여우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연프 고트의 그 냄새를 어머니께서도 맡으셨군요. 무슨 냄새예요? 넌 나중에 연애 아닙니다. 프로그램 나가면은 어릴 때 그런 냄새 안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사랑받는지 알았다 이러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얘기하실 정도면 대단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 남자 어린이들에게도 인기 많았나요? 어렸을 때?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근데
그 초등학교 입학 전에 기억이 진짜 많이 없는 편이에요. 뭐 초등학교 이후에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오히려 예,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래도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남녀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여자애들이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세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근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옛날이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진전되는 애들은 없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짝꿍이라서 좀 뭔가 나랑 다르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졸업하셨나요? 그렇죠. 예. 아. 제가 다닐 때 초등학교로 바뀌지 않았느냐? 네네. 아니에요. 완벽하게 완벽한 국민학교. 소학교가 아닌 게 다행이죠. 아 그렇군요. 소학교. 네. 네, 소학교는 언제 쪽이죠? 소학교는 글쎄요. 뭐더 옛날 아닙니까? 에디님보다 한 10년 위인가요? 10년 아니죠. 한 오. 몇십 년이죠. 그래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예. 자, 지금 미리 녹음 중이라 미래 방송하는 주인데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연휴에 뭐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캠핑을 갈까 합니다. 국내. 네, 그냥 그 영종도 쪽에 뭐 가려고요. 왜 옛날에 날아다니던 시절 아니. 그 비행기를 아. 보면서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다음날 비행을 가야 하는데 캠핑을 가는 거라 영종도인 것도 있어요. 실제로. 승무원 친구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친구는 거기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날아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얼마 전에 그 영종도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예능 녹화 때문에 거기 갔다 왔는데 그쪽에 사시는 그 승무원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편하니까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영종도의 그 신도시 네, 잘 그쪽은 돼 있어요. 항상 공항 갈 때 이렇게 지나만 가봤지 거기 이제 머물러 본 적이 없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고 맛집도 많고 그랬습니다. 자, 연휴 베테너들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8283님 거. 지영님은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과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사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저는 예전에는 강경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파였으면 이제는 바뀐 것 같아요.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갈렸던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예쁨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강경파. 네. 이런 용어도 사실 그죠? 연프 고트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왜요? 그죠? 누가 이런 말을 씁니까? 그래요? 예,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강경파. 그러면 이제 저쪽은 어차피 날 좋아할 거니까 내가 고를 수 그렇진 있어야 않죠. 된다. 아니, 그렇진 않죠. 음, 정복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왜 그러세요? 뭐 왜 그래요? 진짜 화냈어. 어, 네, 그렇지는 않지만 예. 비패식 연애라고 하시면 있고. 비패식이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왜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서 음, 좀 사랑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뭐 말하려니까 또 힘드네요. 왜 이게 더 좋은지.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그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시작할 때 갖는 고민일 수도 있지만 사귀면서 갖는 고민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맞아요. 시작할 때는 내가 먼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약간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쵸. 예, 그런 건 어떤 흐름이 좋으세요? 당연히 내가 먼저 좋아했어도 뭐 나중에 저를 더 좋아해주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이 나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준다. 이게 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음, 이게 여자들이 하는 고민은 보통 반대일걸요? 처음에는 남자가 더 좋아했다가 그쵸. 나중에 가면 여자들이 훨씬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본인도 반대의 그러셨습니까? 저는 그랬던 적도 있네요. 그랬던 적도 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요 저한테만 엄청 물어보시고 얘기 하나도 안 해주실 거면서 저는 이미 어떠셨어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당연히 제가 먼저 좋아하고 네. 지금도 제가 더 그렇죠. 예. 왜 물어봐? 안 되잖아요. 물어봐놓고 질색하면서 왜 물어봐? 그렇죠. 채팅창도 똑같아요. 궁금해하면서 얘기하면 으악 막 더러워 토 나와. 이래서 제가 선견지명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예. 땀이 쭉 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반응들이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우, 저는 막. 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백종호님, 베텐으로 지영님 입덕했습니다. 김지영님은 힐링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추천 좀 해주세요. 힐링되는 장소. 저는 본가 가는 길 아니면 본가 있는 동네. 의정부. 의정부. 네. 오. 의정부만 가면 진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제가 워낙에 오래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고 그 의정부는 중랑천이라고 엄청 천이 대부분이 천을 끼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의 동네가. 그래서 그 중랑천을 가면 좀 싹 가라앉는 게 있습니다. 고향의 어떤 풍경이 그래도 남아 있나 보네요. 어릴 때 풍경이. 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좋죠. 요즘은 고향 풍경 이런 걸 얘기할 게 이제 도시는 특히 있을까? 왜냐면 다 아파트니까. 그쵸. 예. 아파트도 이제 재개발해 버리면 아예 달라지잖아요. 근데 제 세대는 거의 비슷할걸요? 그런가? 그렇게 있나요? 하긴 저는 용적률 건폐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던 시절에 5층 아파트들이 있던 시절의 풍경이니까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죠?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세대별로 그죠? 삼극기. 세대별로 달라요. 저는 5층 아파트가 익숙하고 저보다 약간 아래 세대는 15층 아파트 익숙하고 건축 법에 따라서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의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데이가 되면서 패스고요.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데이가 되고 정립이 됩니다. 안 맞데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네. 지난주가 안맞데이가 되면서 현재 안맞데이 2주차고요. 오늘이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네.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처분할 것들. 아. 예. 이사를 또 좀 얼마 전에 하셨기 때문에 네. 많은 걸 처분하셨을 텐데 또 혹시 뭐 최근 처분하신 거 있나요? 저는 진짜 분기별로 옷을 많이 정리합니다. 옷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럴 네. 수밖에 없죠, 진짜. 그래서 집에서 지인들을 부르고 플리마켓을 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코트나 외투 같은 건 저를 그냥 주세요. 오버사이즈 많이 다음에 갖고 한번 싶은데. 열까 봐요. 여기서 예. 네, 행거 하나 갖다 놓고 좋네. 걸어놓을까 봐요. 좋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안맞데이가 과연 될지 가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처분할 것들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배종필님 거부터 소개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만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 성인이 된 지금 중고 만화부터 추억의 만화까지 전부 사들이다 보니 집에 만화책이 가득합니다. 집은 점점 좁아지고 살림은 많아지니 고민입니다. 쌓아둔 만화책 이제 처분을 할까요? 아니면 제 추억이고 언제 보고 싶어질지 모르니 처분하지 말까요? 만화책 처분한다 만다. 만화책. 댓글에 배종범인가? 이종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을 두는 그 맨케이브가 있어요. 동굴 그러니까요. 같은 그 아방공. 예. 진짜 너무 좋던데요. 예. 그런 아지트가 있으면은 보관할 수 있죠. 자, 처분한다 만다. 하나, 둘, 셋. 처분한다. 벌써 안 맞아. 안 맞았다. 춤추기 싫어요. 진짜 싫은데요. 안 맞았습니다. 스타트 좋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예. 슬퍼요. 왜 만다? 아까워서? 네. 은근히 그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저는 뭐 몇 권 읽긴 하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책을 펼치기만 해도 뭔가 그 시절이 팍 다가와요. 노래를 들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듣는 예. 순간 그때의 기분으로 딱 돌아가는 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이 눌려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어쨌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느낌이 좀 예. 다르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해요. 저도 만화책이 몇 박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인생 만화 한 3시리즈 정도만 남겨놓고 싹 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그 만화가 생각이 나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쿨타임이 돌면은 또 다시 보고 싶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또 구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래도- 그게 몇 년 동안 또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년에 한 번 꺼내볼 거를 방에다가 가득 채워놓는 게 너무 공간이 차지하고
책 뒤에서 바퀴벌레가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책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제 문제입니까 그러면? 예? 책이 오래됐으니까 그런 건지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책을 버리실 게 아닌 것 같은데. 관리의 문제를. 아니 그럼 뭐 매번 책 꺼내가지고 먼지 털고 다시 꽂아야 돼? 이상하다. 책 꽂으라는 것은 이제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갑자기 진짜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저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길래 바퀴벌레가 15층까지 올라와? 진짜 무섭네요. 얼마 냈어요? 예? 그냥 중짜. 중짜. 예, 대짜는 아니었어요. 한국 바퀴인가요? 국적은 제가 건물을 안 해서 몰라요. 바퀴에 대해 잘 모르시는군요. 베드님 약간 요만한 바퀴. 엄지 한 마디보다 작은 애는 국산 바퀴고요. 네. 엄지 한 마디만 하면 미국 바퀴래요. 근데 미국 바퀴는 그래도 집에서 서식하지 않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보다 작은 애들은 진짜 바글바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바퀴를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전문가예요? 벌레 너무 싫잖아요. 네. 미국 바퀴인데 아이라면? 그렇네요. 그렇죠. 중짜였는데 뭐 그래도 뭐 일단 바퀴라는 건 나왔을 때 그 출연 즉시 놀라는 게 있잖아요. 휙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걔도 무서웠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 안 맞았고요. 2부에 돌아와서 대강결정 사연 또 보겠습니다. 인생 만화 3개는 어떤 거예요? 1. 신들의 봉우리. 네? 저를 아세요? 히말라야로 가게 만들었던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히말라야가 방송이 아니라 여행으로 가신 거예요? 여행으로 갔죠. 진짜요? 저 혼자. 예. 신기하네. 신들의 봉우리. 내돈내산으로 간 겁니다. 산악가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거는? 그렇죠. 산악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럼 2번은요? 2번은 그 마스터 키튼. 마스터 키튼? 마스터 뭐예요? 키튼 그 하나도 20세기 모르겠어요. 소년 그린 작가. 마스터 키튼. 또요? 하나가 뭐지? 뭐야? 그다음에 뭐 슬램덩크 뭐 다 있는데 그거는 다 처분했고 오히려 지금 책꽂이에 있는 거는 그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주호민 작가한테 직접 받은 거. 그래서 그 세 세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네. 찌질의 역사도. 닥터 프로스트는 버리셨어요? 닥터 프로스트 한 권밖에 없어요. 한 권. 왜 우리한테 중계한 3권 될 텐데? 한 권밖에 안 줬는데? 아니요. 아닌가? 그럼 다 있겠지. 없어요? 예. 나머지 다 걸렸나 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처분할 것들입니다. 하나 안 맞았습니다. 벌써. 자, 익명신님 거. 예, 용기를 내세요. 지금 이미 뭐 릴스 준비하신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아직 몰라요. 자꾸 표정이 굳고 예. 있죠. 벌써 부담돼요. 표정이 계속 자꾸 멍을 때리고 덧없는 표정을 자꾸 짓고 있어요. 맞아요. 예. 정확합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이사 때문에 집 정리하다가 전 남친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사진입니다. 제가 앨범 만들어주려고 받아놨던 거였는데요. 처음엔 버리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본인의 추억일 테고 남의 사진을 내가 버려도 되는 건지 싶습니다. 전 남친 사진을 그냥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 남친한테 돌려줄까요? 사진 버린다, 만다. 이게 뭐 한두 장인데 돌려주려고 만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좀 더 이상하죠. 앨범을 만들어 주려고 받아놨던 것다. 근데 이제 그 사진이 그 뭐랄까 인화해 놓은 그런 건가 보네요, 그죠? 어릴 시절 그런 것 사진들. 같아요. 진짜 사진으로 남아 사본, 있는. 네, 사본이 없는 원본들. 자, 태워서 연료로 써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저주 아니에요? 태워서 연료로 쓰는 건? 전 남친 사진 버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버린다.
버린다. 근데 만다라고 하셔도 돼요? 예? 아 왜요? 뭐예요? 저는 사실 만다에 가까웠는데 지금 맞고 싶어서 버린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아니 만다를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예. 아 참. 그런 사진들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돌려줘야죠. 우편 같은 걸로. 진짜요? 예. 반송하듯이 예. 쿨하게 그게 쿨한 건가요? 예. 보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 그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실 거고 예. 진짜 반납을 한다. 예. 그래요. 반납. 그러니까 뭐 이제 만나서 주고 이런 거는 별로고, 뭐 우편이나 아니면 뭐 그 알게 모르게 중간에 엮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중간다리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전달. 그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살짝 멘탈이 나갔어요. 이게 들리다니 확률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진짜 사실 만다 쪽이었는데 버린다를 그러실 줄 소신대로 가세요. 소신대로. 알았어요. 소신대로 안 해서 예?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 맞대이 되는 게 더 추할 수 있어요. 쌓였어요. 네. 심리전 하지 마시고. 예. 굳이 버릴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네. 속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이거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 사람이 나와 있는 사진을. 네. 개인 정보이기도 하고 개인정보? 찢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전 남친 사진을 찢어버리겠다. 아니, 개인정보니까. 얼굴만 이렇게 잘. 사진이라는 건 원래 얼굴만 오려낸다고요? 전 남친을. 이미 죽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잔인하다고. 눈만 팔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사진이라는 게 원래 재질이 잘 안 찢어지잖아요. 그쵸? 손으로. 가위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가위로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야, 영정사진으로 쓸 때 네. 소신대로 가세요. 이미 2개나 안 맞았습니다. 네, 뭐 어차피 안 통하네요. 소신대로 가겠습니다. 네, 박지영님 거. 남편이랑 저랑 취미가 같아서 결혼을 했어요. 연애할 때 일본까지 피규어 사러 다녔고요. 그래서 집 유리장에 피규어가 3개나 꽉꽉 차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애주가입니다. 양주를 모아서 집에 술이 많아요. 공간 부족으로 둘 중 하나는 일정량 채소마켓에 팔려고 합니다. 피규어와 술, 둘 중에 뭘 처분할까요? 오. 취미가 같은 건 되게 좋네요. 취미 같은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야, 피규어를 좋아하는 커플 특이하네요. 예. 타쿠짱들끼리 만났네요. 타쿠짱 안 되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오타쿠도 아니고 타쿠짱은 뭐예요? 예? 대놓고 일본어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예 일본어, 아예 일본식으로 단 하나도 일본 일상어처럼 쓴 거 아니에요? 오덕이라고 하거나 덕후라고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혹시 김지영 타쿠짱이신가요? 뒤에 짱을 붙이니까 그냥 타쿠짱. 예. 네, 안 되겠네요, 이거. 타쿠짱 나니가스키라고 하신 분 있고 나니가스키? 네. 피규어냐 술이냐 뭘 처분할 것이냐 이거 이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어서 팔릴 수 있는 것들인가 보네요. 그쵸. 네, 자 하나 둘 셋 피규어. 왜 피규어예요? 일단은 술이 안 되던데요? 못 팔던데요? 아 그래요? 네, 중고 거래가 안 불법인가 되나요? 봐요. 네. 오 그렇구나. 저 팔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음. 불법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뭘 팔려고 하셨는데요? 위스키요. 왜? 출처가 뭔데 팔려고 했어요? 안 팔았으니까 말해도 되겠죠? 싸게 안 돼. 네. 뭐 팔려고 했어요. 우리 대신 와 있는 PD께서 이게 여러분 왜냐면 저 앞에서 엄청난 몸짓을 봤습니다. 몸짓을 봤습니다. 예, 대방을 오게 되면은 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베테는 항상 선위에 있는데 굳이 그 벼랑 위에 내가 그걸 내가 느낄 필요가 맞을 뭐가 수 있어?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꼭 이런 분들이 나중에 돌아서 베텐 메인 PD가 되더라고요. 돌보더라. 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피하다가 오히려, 오히려. 오는 경우들이 네. 있었습니다. 대패행. 유배지 체험 후 실제로 너 그때 한번 해봤지? 이런 식으로. 댓글에 100% 온다는 댓글이 있어요. 과연 성지순례가 될지. 현재 베테랑 PD인 임광현 PD, 팡현 PD도 그런 식으로 왔어요. 진짜요? 네네네. 예전에 한번 잠깐 대방 왔다가 이 뭐지? 이랬는데 결국 돌아서 왔어요. 오셨어요. 네. 네.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 그리고 약간 술은 뭐 잘 안 마시더라도 약속 있을 때 그냥 한 병씩 가져갈 수 있지 않아요? 같이 그렇죠. 먹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기축통화 역할을 어느 정도 하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피규어는 결국은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건데 맞아요. 술은 진짜 좋은 선택 뭐 그냥 마실 수도 있잖아요. 마시는 선택을 왜 안 하느냐? 너무 단순해서 지금 어리둥절. 왜? 마실 수도 있죠. 술 왜 안 마셔요? 그렇죠, 그렇죠. 왜? 마실 수도. 마시는 걸로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배에 버린다. 네, 간단하네요. 저도 네. 사실 이거는 피규어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싶긴 했어요. 네. 너무 이제 그 가치가 뭐 올라간다. 뭐 제가 보기에는 박지영님은 남편분이랑 그냥 좋아서 모으는 거지. 뭐 이게 가치가 나중에 올라서 팔려고 뭐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긴 한데 피규어는 뭐가 한두 개라도 남아 있으면 또 그게 불씨가 돼서 피규어를 모으기 시작하면 이게 맞아요. 돈 많이 깨지고 술은 그래도 한두 병 있어도 더 모아야지 뭐 이런 욕구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요즘 위스키를 계속 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위스키 장이 너무 차니까 네. 이제 고점 찍고 마셔서 없애고 있습니다. 아 위고비가 효과 없는 이유를 방금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위스키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고비와 하나를 스키의 먹게 맞대결.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고비 대 스키. 위더비. 위더비 진짜 네. 위더비다. 네. 자, 지금 그래서 하나 맞고 두 개 안 맞고 다음은요. 헬스장에서 알게 된 트레이너하고 썸 타다가 잘 안 됐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양도가 안 되니 그냥 없는 셈 처분하고 다른 데로 옮길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다닐까요? 돈도 아까운데 헬스장 회원도 아니고 트레이너라 고민입니다. 헬스장 계속 다닌다? 만다? 오, 고민될 만하네요.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채팅창에 너 설계당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 있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영업일 텐데 혼자 썸이라고 생각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예. 공사당했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영업당했다. 고민되네요. 야, 이거 근데 진짜 양도가 아직도 안 되는군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양도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 반환. 일정 금액 반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왜 안 되죠? 그 선생님 이달에 우수직원 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제 다른 회원이랑 썸 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왜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오래 못 가요, 헬스장이. 그럼요, 오래 못 가죠. 예. 결국은 다 단기성으로 끝나는데요. 보호망도 아니고 이달의 우수직원. 문어발령업이라고. 그건 안 되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자, 헬스장 계속 다닌다 만다 갑니다. 하나, 죄송한데 너무 지금 표정이 머릿속에 안맞대일 어떻게든 피하려는 심리전. 보여요? 예. 그래요? 소신 있게 어떻게 고르세요. 예. 자꾸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배성재가 뭘 고를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고르고 싶은 거 고르세요. 어떻게 아셨지 진짜? 예. 자, 계속 다닌다 만다. 하나, 둘, 셋. 다닌다. 왜 만다? 왜 다녀요? 예? 왜? 아니 뭐 사귀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있으면 쓸데없이 이렇게 정신 분산되지 않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운동만 하게 됐을 것 전 같습니다. 완전 반대.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래요? 더 예.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막 무슨 신경 중량 치고 있는데 막 표정 다 찌푸러져 있는데 갑자기 확 지나가면 민망하지 않나요? 아니 잘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도 중량 치면서 인상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내려다보고 지나가면 너무 슬프잖아요. 연프 고트다운 상상력이네요. 연파 고트가 아니라 네 찐따 아니에요 찐따. 아 죄송해요. 자, 네. 살려드릴 수 있는 선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안 돼.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이건 좀 신경이 쓸 것 같아요. 이서파됐다고 하시는 분 있고. 저는 운동할 때 예뻤던 적이 없어서 오히려 민망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뻔했는데 안 됐다 하면은 어쨌든 감정이 있다가 없어진 거니까 조금 신경이 쓸 것 같습니다. 있다가 없어졌는데 불씨가 남아 있군요. 그렇죠. 있다가 약간-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지면 남인데. 근데 남이지만 나를 조금 더 잘하는 타인에 속하지 않나요? 아닌가? 김지영이 생각하는 썸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래도 내가 언제 자고 일어났는지 알고 내가 점심 저녁 뭐 먹었는지 알면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그게 썸이에요. 그럼요. 오. 썸이 어떤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썸의 시대를 살지 못했어요. 저희 때는 이제 썸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선만 있었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한 선. 글자인데. 선을 넘느냐 마느냐여가지고 사귄다 안 사귄다 정도였지 이분법적이었고 요즘은 이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면적, 썸.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거 애매하다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뭐였어요? 무슨 제가 말이에요? 얘기한 선은 선 본다 선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선을 넘다의 선. 선 보고 선 넘으면 여기만 너무 그렇죠. 잘못했군요. 제가 횡설수설한 느낌을 그래서 받으셨구나. 라인. 네. 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과 세대 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선 말고. 맞선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오해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댓글을 그렇죠. 보니까. 예. 아니고. 아무튼 헬스장은 제가 보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다니시는 게. 그렇군요. 네.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안 맞. 세 개는 안 맞아요. 세 개는 안 맞았고요. 자, 3대1. 축구에 3대1이면 사실 좀 그죠? 뒤집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아닙니다. 예. 폰절조님 그 속에 있어요. 이제는 빨리 양으로 승부할까요? 빨리빨리 넘어갈까 봐요. 저희 한세 한동 너무 오래 말하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폰절조님. 옛날 코로나 때 집에서 전문점 맛을 즐기겠다고 바리스타용 드립커피 세트랑 베이킹 세트들, 칵테일을 좋아해서 칵테일을 만드는 도구 세트를 샀었는데요. 다 한두 번씩 써보고 설거지도 귀찮아서 그대로 처박혀 있습니다. 지인한테 나눔할지 보관할지 고민인데 만약 나눔한다면 두 분은 셋 중 어떤 거를 처분하시겠습니까? 커피 세트, 베이킹 세트, 칵테일 도구. 이거 세 개면은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아니, 정색하시네. 이런 게 어딨어요. 정색하시네. 왜 세 개를 골라요? 삼지선 다 좋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두 개 중에 골라야죠. 그렇죠. 여기서 위기인데 하필이면 삼지선다예요. 참. 이거를 처분한다. 커피 세트냐, 베이킹 세트냐, 칵테일 도구냐. 네, 가보겠습니다. 억울할 만하네요, 그죠? 대위기인데 하필이면 삼지선다가 튀어나오니까. 오지선다도 있는 거 아니야? 두뇌 불가동. 그럼 맞추면 2점짜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공정하려면? 그렇게 2점. 해볼까요? 맞으면 2점 처리. 삼지선다 맞으면 2점 처리. 뭐 언니 왜요? 참. 1.5점. 1.5점 어때요, 진짜? 나 혼자 결정. 독재자라서 지 혼자 결정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2점 인정해드립니다. 2점. 진짜요? 2점 인정해드립니다. 예스! 좋아요. 커피 세트, 베이킹 세트, 칵테일 도구. 네, 하나, 둘, 셋. 베이킹 세트! 저는 이거는 베디님이 베이킹 세트 고를 것 같았어요. 왜요? 댓글에 뭐 하냐고라고 있네요. 네. 귀찮아서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베이킹을. 빵을 만들어. 띵창의 배성재 정신 안 차리냐? 눈치 없다. 근데 이게 맞다니. 좋네요, 아주. 저는 당연히 칵테일 도구 고르실 줄 알았습니다. 왜요? 베이킹은 왠지 좀 하실 것 같아가지고 머리박 소신대로 가셔야죠. 머리박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애매하게 전 아무것도 소신대로 안 됩니다. 전 소신대로 간 거예요. 진짜요? 네. 자, 3대3 동점. 동점. 이제부터는 뭐 논쟁이 없습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뭐 어필이 없어요. 네. 자, 다음. 뭐 바로 넘어가요?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물량으로 가자며. 그러고 싶은데. 물량으로 가자며. 아 참. 예. 왜 침대 알겠습니다. 축구를 하려 그래. 강지훈님 거. 안경알을 3번 압축해야 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았는데 라식을 하면서 안경이 필요 없어졌어요. 안경을 처분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솔직히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추억 삼아 남겨둘까요? 아니면 그냥 버릴까요? 안경 처분한다, 만다. 안경을 쓰던 시절 나의 그 안경 그거를 내가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뭐 공간 많이 안 차지하는데 놔둘 것인지 그죠? 네. 네. 강지인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틀리나? 아니 진짜 아니요. 이거는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라식 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안 저는 했어요? 렌즈 투명 맨날 끼고 다녀요. 저도 라식을 안 해봤는데 안경은 있습니다. 자, 처분한다, 만다. 하나, 둘, 셋. 처분한다. 만다. 웃는 거 진짜 사악해요. 어떻게 그렇게 까마귀처럼 웃으세요? 뭘 까마귀예요? 아 진짜. 예. 자, 네 개 한 말씀. 왜? 아니 안경을 처분하지 않고 저는 원래 알 없이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알을 빼고 그 안경 테는 추억으로 간직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패션템으로. 패션템으로. 패션 겸 추억으로. 네. 오. 왜 버리세요? 안 쓸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럴까요? 생각하셔야죠. 예.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예, 갑자기 웃었다고 까마귀라 그러고. 갑자기 너무 얄미웠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갑자기 너무 얄미워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안경이 필요하면 그때 또 사면 되는 거고, 그죠? 추억, 뭐 안경이 뭐 얼마나 추억이 되겠어요. 추억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쓰던 안경 내가 쓴다고 내 얼굴은 지금 그대로 나이 먹은 상태 아닙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F 맞으세요 진짜?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F 아니신 것 같은데. 자, 안경 이야기까지 하고 광고 가야 할 듯이 여러분. 살려주세요. PD의 지시가 있는데 하나만. 자, 여기서 많아요. 근데 여기서 동점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게요. 이윤아님 거 빠르게 제가 소개할게요. 숨 좀 쉬고 계세요. 산지 7년 된 스케이트화가 있습니다. 기본 동작 마스터하면서 1년 정도 잘 탔는데 이사가면서 집 근처 스케이트장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시들해져서 한 번도 안 신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필요할 테니 일단 갖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안 타니까 처분하는 게 맞을까요? 7년 된 스케이트화. 네, 집 근처에 스케이트장은 없어졌다. 네. 저 지금 애플워치 차면 진짜 한 120 나올 것 같아요. 심박수가. 심박수가 예 땡플 워치라고 해주세요. 쓸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진짜 지금 생각이 한쪽으로밖에 안 트여 있나 봐요. 땡플워치 차면 네. 네네. 아 심박수가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7년 된 스케이트화. 처분한다. 보관한다. 하나, 둘, 셋. 처분한다. 뭘 그렇게 버리세요? 오늘은 안마때입니다. 아 진짜. 3대5. 운명이에요.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너무 싫어. 어떡해. 아, 이걸 뭘 보관을 해. 아니 왜 버려요? 방금 전에 안경 때 봤으면 그 흐름대로 하면 처분이지. 그치? 너무 당연한 답이었는데. 그럴까 하다가 뭔가 역으로 갈 줄 알았어? 또 심리전 하지 말라니까. 저는 다 버립니다. 예. 아니 그렇게 버리시는데 갑자기 사진은 안 버리신다고. 사진은 헷갈리게 사람 그래요, 사람을. 얼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거 너무 많이 보던데. 그 사람한테 버리는 거지. 찍으면. 가져가 이렇게. 아니 지난번 거 300만 명이 봤잖아요. 뭐 저희 리스 찍은 거죠.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1000만 가봅시다. 듣고 오셨고요. 대강 결전이 됩니다. 오늘 5대3으로 안마데이가 돼서 3주 연속 안마데이. 그래서
김지영 씨의 벌칙 릴스 당첨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찍은 릴스가 무려 300만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베텐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그건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이제 1000만 릴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는 연애입니다. 연애하면서 연애하기 위해 선택해야 되는 다양한 고민과 결정 보내주시면 저희가 결정을 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말머리 달고 대강 달고 보내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기분 많이 안 좋으세요? 기분 좋으시죠? 실망합니다. 예. 한 주 쉬고 오죠. 그죠? 2주치 했으니까. 일주일은 마음이 편안할 것 같고 일주일은 더부룩할 것 같아요. 매도 먼저 받는 게 나아요. 아, 네. 자, 끝인사 부탁드려요. 네, 끝곡은 백예린의 이게 제목이 스퀘어인가요? 아니면 스퀘어. M2는 아니죠? M2 여기 써 있잖아요. M1, M2 이건 뮤직 첫 곡, 두 번째 곡 이건 지금 사람이 M2 스퀘어인 줄 알고. 멘탈이 나갔네요. 그죠? 게임 터졌네. 너무요, 지금. 정신 좀 차려요. 네, 다시. M2 스퀘어. 아, 제가 너 몰라가지고. 백예린의 M2 스퀘어. 예. 자. 그 옛날에 공부에 집중되는 그 기계 있었어요. 예, M땡 스퀘어라고. M10 스퀘어. 네. 예. 끝곡은 백예린 다시요. 네. 끝곡은 백예린의 스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예한꿈 꾸세요. 백예린 신곡 M2 스퀘어. 나 백예린님 노래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노래지? 들으면 알 텐데. 이거 들으면 알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거의 다 아는데? 맞아. 엠티 스퀘어 잘라야 돼요? M2 스퀘어. 그대로 가도 되지 되죠. 그럼. 이겨가지고. 태우 착하네. 처음 뵈니. 와, 죄송해요. 너무 더워요. 머리가 지금 뜨거워요, 지금 머리가. 진짜. 얘는 살아 있어. 뭐 해야 돼요? 릴스? 찾아보겠지 뭐. 추천을 받겠습니다. 저희한테요? 아니 이분들한테 한 얘기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추천해줘도 돼. 하고 싶은 거 말해. 없어요. 있을 리가 없어요. 나니가 스키 그게 지금 핫한 거야? 아, 진짜 싫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우리가 올릴 때쯤에는 또 확 또 아니에요, 뒷북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아, 너무 싫어. 목소리 높이는 할 거 거면은 둘 다 해야 돼. 둘 다 해야 뭘 돼. 둘 다 해요. 아이고 한 아, 그러면 1000만 못 가. 아니야. 오빠 가면 1000만 갈 수 있어요. 진짜. 배성재의 나니가 스키? 진짜 누를 수밖에 없다. 언니 제발. 언니 제발. 나는 힘이 없어. 언니 왜 자꾸 언니. 아, 성재 오빠의 나니가 스키 해주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걸 그딴 걸 누가 보냐 그러죠. 아, 진짜 안 돼. 아까 그거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 왜요? 너무 뭔가 그치 센 거였던 것 같아. 아, 좀 이상하긴 해. 너무 일본. 저는 그거 그 한국 아이돌들이 하는 거밖에 못 봤거든요. 진짜 세네. 그 일본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난 못해. 난 안 해. 그러면 끝낼까요? 집 가고 싶어졌어요. 가. 너무 일찍 끝나네. 와, 귀가 빨간 것 같아. 진짜 싫다. 여러분, 제발 쉬운 걸로 의뢰해주세요. 이분들을 믿어. 제발.
부탁해요. 뭐 할까? 하면은 선물 내는 이것도 다. 지금. 릴스 지금 찍는 거 아니고. 지금 그냥 사진. 하나 둘셋 두 번째는 머리가 바뀐 것 같다. 머리 길렀니? 항상 잘랐니만. 진짜 이거 너무 어이없다. 머리 길. 풀렀니? 네 플러트 그렇지. 근데 이현이 머리 진짜 빨리 자라는 것 같아. 좀 많이 빨리 자란다. 신기해라. 붙였니? 머리 길. 두 번째는 이렇게 사진 찡찡 거. 남친 사진? 하나 둘 김지훈 거는 얼굴을 파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디님 그럼 피디님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황제 파워가 있어요. 오래 있었네 오늘. 궁금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 가야지. 네. 생방은 생방 안 하니까. 생방은 촌이. 네. 촌이? 아 아니요 저도 갈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녕. 여러분 고생했어. 안녕. 다다음 주에 아플 수도. 안녕. 화이팅 하세요. 그래. 이거 가방 누구 거니? 내 가방. 기증이야? 기증하는 거야? 지금 진짜 온갖 나사가 빠진 것 같아. 지금. 안녕. 아이 참. 갈게요. 안녕. 안녕. 아. 스케쳐스 또 하나 샀는데 이건 진짜 가볍더라. 바꿨어? 아니 근데 이것도 오빠가 주신 건데 요번에 준 거 바꿨냐고. 그거 신는 건 많이 봤어. 바꿨어요. 근데 편해요 그 신발은? 이거? 오빠 호카도 신어봤어요? 호카 뛸 때 신지. 호카랑 이거랑 뭐가 더 편해요? 약간 그 평상시에 신기에. 평상시에는 이게 더 편해. 그래요? 호카는 뛸 때. 호카가 발볼이 넓어가지고. 호카가 좀 뭐랄까 두께감이 있어. 근데 오빠 자발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럼. 진짜 카메라 없는데? 근데 요즘 너무 더워. 왜 새벽에 뛰는지 알겠어. 혼인신고서에 해버지가 증인을 써줬습니다. 증인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의 이제 해버지의 어떤 사인. 두 증인이 2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친구, 신부 쪽 친구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인을 받았는데 뭔가 영세 자영업자한테 가게 명의 인수받는 느낌, 조폭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다시 협박해서 하는 것 같아서
다시 공손하게. 그죠? 예. 다시 마이 챙겨 입고 공손하게. 그래 봤는데. 그러니까 봤는데 너무 건방진 자세로. 아니 그냥 이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그리고 해버지가 너무 뭐랄까 그 샵 가기 전이라서 모자 쓰고 이렇게 와서 그런지 권리금 양수각스. 시골 구단 입단 서면. 여행 가서 축구 안 봅니다. 볼 게 없더라고. 구글에 리버풀 PL 우승 검색하니까 막 뭐가 폭죽이 터지네. 이런 식으로. 한화 우승? 아무 효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여야만 나오나 보네. 안 되네. SK 쓰는 사람 바꿨니 유심? 근데 줄을 너무 서 있던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그래서 KT도 줄이 엄청 서 있대. KT로 바꾸려는 사람들. 아 KT에 줄이 섰다고? 그러니까 SK는 완전 줄이 서서 유심이 다 판매가 다 조기 다 팔렸고 그래서 급하게 KT로 바꾸려고 KT에도 줄을 엄청 섰는데 할 수가 없다고. 2심 쓰면 어떻게 되나? 2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2심은 폰을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아, 2심은 그래. 그럼 2심은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건가? 이 폰에 2심 없나? 그러면 그 유심을 빼버리고 2심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줄 안 써도 되잖아. 아, 이섭한테 물어보라고? 아니,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미안하잖아. 근데 줄을 안 설 수가 없어 보이던데요? 매장 밖에 이렇게 막 서 있어가지고. 그래? 네. 그러니까 아까도 SK 매장 지나가는데 막 근데 그 줄 서는 거 다 어르신들이던데. 이섭이 올렸네. 내 메인 화면에 바로 떠 있다. 오늘 영상 올렸다는. 때문에 정확한 대처법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서비스? 아니 내 지갑 있는 거 털고 새 지갑 사주면 그게 무역업체 서비스임?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최근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SKT 해킹 사건. 해킹 고지 당일에는 알려진 정보도 적었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아 보여서 저도 커뮤니티를 올렸었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SKT의 대처도 아쉬운 점이 많고 알려진 정보도 제한적이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루머나 산발적인 정보 때문에 정확한 대처법 찾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인정보야 뭐 워낙 많이 털려서 거의 뭐 공공재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악의적으로 유심을 복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이 된 거라서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현재 나온 최신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사건의 시작은 SKT의 HSS라는 서버가 해킹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HSS 서버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가입자 정보, 단말 네트워크를 접속할 때 인증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HSS는 가입자 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중앙 서버이거든요. 그 여기에 어떠한 정보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유심을 구입하게 된다면 심 시리얼, IMSI, IMEI, 유심 인증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HSS가 해킹당한 것을 인지한 후 약 3, 4일 뒤 SK텔레콤에서 처음으로 일반 고객 대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룸에 있는 걸 요약하잖아요. 그럼 2025년 4월 19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유심 관련 일부 정보 유출이 정황되었다.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하겠다. 추가 안전 조치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제공하겠다. 여기에 주된 요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최초로 인지한 게 4월 19일이 아니라는 게 또 밝혀졌죠. 연합뉴스의 기사에 의하면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이 밝힌 바로는 이미 하루 전인 4월 18일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인 지 24시간 이내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시점은 24시간이 지난 이후였어요. 아마 신고 시점을 24시간 이내로 하고자 뉴스룸에서는 19일에 인지했다고 보지한 듯해요. 자, 그럼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털린 것은 알겠어.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떠한 중요한 사항, 이게 왜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번 해킹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 HSS 서버에 유심 관련된 데이터가 있거든요. 유심에 개인 식별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공유심에 넣으면 내 번호와 동일한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이거를 보통 심 클로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폰이 복제가 된다고? 그럼 내 핸드폰에 있는 앱도 복제가 되나요?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내 핸드폰 번호 하나가 더 복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 특히 한국에서는 핸드폰 번호로 개인 인증을 많이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하나 더 복제해버린다? 그럼 나중에 은행이나 여러 곳에서 인증을 나도 몰래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금감원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 보험사는 SK텔레콤의 인증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아마 KB라이프랑 NH농협생명이 대상인 듯해요. 이번 해킹을 짧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중국 기반에서 주로 쓰이는 BPF 도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BPS 도어라는 리눅스용 악성 조직이 위버 KT텔레콤도 밴드에다가 문제에 올리기 전 대지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알뜰폰도 해당되도록 유심보호 서비스로 확대 제공하기도 하고 이때도 많은 정보가 없다 보니 유심보호 서비스만으로 이게 충분한지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았었고 대부분의 의견은 유심 교체를 해야 한다는 유심 보호 서비스는 그냥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가입해야 되는 거야? 이건 기본 옵션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말이 좀 웃긴 것 같은데?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대리점 발품을 파신 분들이 이때부터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5일 CEO인 유영상 대표이사의 사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추가 대처 방안으로 유심 무료 교체 아, 로밍이 안 된다. 전국 티월드 매장 아니 로밍이 안 되고 그게 뭐야 그게. 그럼 막은 거잖아 그냥. 그게 무슨 서비스야. 그럼 로밍 외국 나갈 사람들 어떻게?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이미 바꿔도 소급 지원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고 유심을 다 무료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됐을까? 유심이 없었어요. 유심이. 대리점에서도 유심이 없다고 붙여넣기도 했었고요. 솔직히 저는 유심 전면 교체 대처 방안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유심 물량 없이 유심을 바꿔준다고 할지는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불안감에 쌓인 채로 그냥 유심을 찾아서 뺑뺑 돌게 하는 게 그게 맞나? 여기서까지 들었을 때 진짜 대처가 아쉽다고 느낀 것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해킹된 지 수일이 지나서야 고지하게 된 점, 그것도 접근성이 높은 문자 메시지 등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알린 점, 유심 보호 서비스만 공고하더니 논란이 커지자 유심 교체를 나중에 대체한 점, 마지막으로 유심 교체마저 매끄럽지 않은 점,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유심 뭐서 가지고 오지 그러면? 1000만 개를? 그럼 신규 가입도 안 되는 거겠네? 그지? SK에 뭐 신규 가입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면 그 물량은 또 따로 있나? 아, 신규는 돼. 왜냐면 물량도 없고 직접 대리점을 가야 바꿀 수가 있어요. 이후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자 바로 어제죠. 대고객 발표문을 게재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로도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고 했었고 현재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 중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해요. 5월 말? 유심보호는 오래 대리점을 걸리네. 선택해서 신청을 미리 할 수 있고 유심보호 서비스를 해도 해외 로밍이 되도록 5월 중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요약할 수 아, 있었죠. 로밍 하면서도 될 수는 있는데 5월에나 된다? 유심 교체는 대리점을 선택해서 신청 메시지 등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알린 물량 5월 중 서비스 위에서 뭐 방문 서비스나 5월 중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그럼 당장 5월에 해외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네, 예쁘다. 한국 왔는데 잔고 영원 남아 있는 거 아니야? 아, 0이면 다행이다. 마이너스가 돼 있을 수 있다. 제2의 샌프란시스코. 해외 나가면 안 좋은 일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아! 피파도 번호 이걸로 인증해야 되는 건가? 요약해볼 수 있었죠.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가 2,300만 명이거든요. 여기서 작년 노년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직접 가입을 해야 되고 유심 교체 받는 것도 생각보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뭐 방문 서비스나 유심 택배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심지어 서버가 걸린 것은 SK텔레콤의 서버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고객이 유심보호 서비스도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불편하게 대리점까지 가서 유심 교체를 해야 돼요. 2023년도에도 U+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는 고객이 원하면 택배로도 해줬거든요.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하고 털리면 100% 책임진다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털렸으니까 처음부터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뉴스룸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근본적으로 어떠한 사고이고 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유심보호 서비스만 가입하라고 오히려 고객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해결 방안, 그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 유심 교체 방법입니다.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유심을 새로 교체하는 게 깔끔해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랬죠.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포스코, 하나, H현대해증 임원분들 대상으로 유심을 교체하라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아마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대리점 가서 유심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반 대리점에서는 유심 교체를 잘 안 해주려고 할 거예요. 대리점 명의에 보면 PSNM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SK텔레콤의 직영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심 클로닝만으로 계좌 탈취나 코인 지갑이 털리거나 공인인증서 복사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유심 데이터 안에 뭐 주민등록번호나 OTP, 계좌번호 등이 저장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심 클로닝으로 인해 가격 역할처럼 되어서 다른 정보도 같이 유출이 되어서 털린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2025년 4월 24일 KS 한국고용정보에서 22기가 분량의 내부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다크웹에서 주민등록번호부터 민증, 사본, 주소 등 모두 다 판매 중이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해요. 추가로 만약 상황을 대비해서 신클로닝,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 개인 인증이야 이미 털려서 어쩔 수 없지만 은행이나 다른 건 요즘은 그래도 비대면으로 신분증 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혹시 모르니 핸드폰에 신분증이나 여권 관련된 게 있으면 미리 지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괜히 어떤 링크가 와서 그걸 눌렀다가 핸드폰에 있는 거 그 신분증까지 털리면 진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도 큰일 나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가 터졌을 때 가끔 유심 비밀번호를 설정하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물리적으로 내 유심을 도난당했을 때는 이제 해결이 되지만 지금 이 서버가 털린 것에서는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대처법은 유심보호 서비스입니다. 저는 일단 이제 근본적으로 나중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유심 교체를 추천드리고 SK텔레콤에서 강력 공고하는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해 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유심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내가 대리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유심 재고가 많으면 그때 가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것도 SK 뉴스룸 보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만 하지 이게 뭔지 알려주진 않거든요. 이 서비스가 뭐냐면 심 정보를 복제해서 다른 폰에 쓴다면 두 개의 폰이 동시에 망에 붙으려고 할 텐데 복제된 유심을 다른 폰에 씹는 걸 못하게 막는 게 유심보호 서비스입니다. 핸드폰에 보면 IMEI라고 마치 이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있는 근데 유심보호 서비스 지금 가입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복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가입을 하기 전에 이미 털리고 가입하라고 공지가 나올 때까지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 사이에 털린 거는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불안한데 만약 SK인 분들은 너 뭔데? 저 KT인데요. 너 지금 여유 있구나. 지금 비웃고 있는 거야? 그 값이 있거든요. 핸드폰 개통 시 등록한 IMEI와 접속 시도한 IMEI를 대조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망 접속을 막는 게 이 서비스인 것이죠. 그리고 로밍 또한 원천 차단시키는 게 이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심 클로닝 복제가 이루어졌다. 그럼 똑같은 번호가 들어간 유심이 두 개 있는데 이거를 각각 핸드폰에 연결하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실제로 동시에 네트워크망에 붙지는 않아요. 그 동시에 붙을 수는 없고 하나만 연결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해커가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핸드폰 재부팅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원래 등록해 있던 폰에서 꺼지잖아요. 그럼 꺼짐과 동시에 복제한 폰이 망에 붙으면서 내 폰이 내 번호가 그냥 목통이 되는 거죠. 이게 SK텔레콤에서 5월 중에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럼 로밍일 때는 내가 로밍 상태일 때는 한국에서 복제폰이 연결이 된다는 건가? 아니면 에어플레인 모드, 비행기 모드를 해놨을 때 붙을 수도 있다는 건가? 무서운데. 근데 이거 진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오빠는 특히나 나가니까. 제가 이걸 터지고 나서 보호 서비스를 가입해봤는데 로밍 사용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로밍 관련된 부가 서비스를 모두 해지를 해야 유심보호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고 다시 내가 해외로 나갈 때 유심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로밍에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5월 중에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걸 생각하면 유심 교체가 더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에 다들 가입하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2G에서 3G로 왔을 때 그 유심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장점이 다른 폰으로 갈아탈 때 그냥 내 유심을 빼고 새로운 폰에 유심을 끼우면 내 번호가 등록되면서 개통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입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폰으로 갈 때 이 보호 서비스를 해지하고 바꾸고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거의 대리점에 안 갈 뿐이지 거의 2G 시대예요. 2G 시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추천하는 걸 또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카카오뱅크나 패스에서 신청자의 통신사 그 신규 개통 명의의 변경을 제한하는 건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심 클로닝을 막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이거는 신규로 개통되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로밍을 하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서버로 통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 그 통신사의 서버에 붙기 때문에 아마
억제된 유심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는 만약에 이게 싱크로닝 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건가 보네. 아마 억제된 유심으로 해외에 나갔을 때는 만약에 이게 싱크로닝 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항에서 교체하고 가라고? 공항은 유심이 있나? 공항에서 어떻게 불안하게 공항에서 받고? 유심이 있긴 있죠. 아, 외국 유심을 꽂으라는 얘기인가? 외국 유심 꽂으면 내 번호를 못 쓰잖아. 물어보래 자꾸. 외국 유심 끼면은 카톡은 어떻게 해? 카톡은 그냥 될걸요? 그치? 그냥 돼요. 인터넷. 아, 이게 번호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랬던 것 같은데. 할 수 있대요. 인터넷은 그거는 카톡은 전화번호가 아니. 계정이라서. 시그널은 안 되잖아. 아, 근데 불편할 것 같은데 번호 그거면. 그래서 유심 보호 서비스는 피해 예방책이 될 수 있고 유심 교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또 그것도 있습니다. 티머니로 교통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은 환불을 하고 유심을 새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귀찮아요. 참고로 유심이 아닌 이심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새로운 이심으로 바꾸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유심에서 이심이나 유심을 선택할 수 있고 이심 사용자가 유심이나 이심 이렇게도 크로스로 선택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SKT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셀프로 이심 개통이 가능하지만 자급제로 구입한 경우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을 해야 이심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 그럼 난 자급제니까 가서 유심이 거기 없어도 이심으로 바꿔줄 수는 있겠네. 해당 모델이면 내가 무슨 모델이야? 아이폰 16 기본. 내가 이거 어디서 샀더라? 애플에서 그냥 산 거 쿠팡에서 산 거 같은데. 매번 인증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매번이 어느 매번이에요? 아, 폰 바꿀 때마다? 한 2, 3년에 한 번 바꾸는 거는 할만하지 않나? 꼭 어려운 건가? 2, 3년에 한 번씩 대리점에 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럼 이심으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인가? 이심을 지원하는 모델은 아이폰 XS, 갤럭시 S23, 폴드4, 플립4U 모델들만 이심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유심의 개수가 부족해서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면 오히려 지금 이심으로 바꿀 수 있는 단말은 이심으로 바꿔주고 이후 이심이나 유심으로 바꿀 때의 비용도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심으로 바꾸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K20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핸드폰에 이심으로 개통했어. 그럼 다음 단말기로 바꿀 때 이심 비용을 또 내야 돼요. 유심은 비용을 내진 않아요. 유심은 비용을 내진 않지만 알뜰폰도 SK망이라면 동일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알뜰폰은 생각보다 그렇게 적나요? 지금 만약 대처가 계속 업데이트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진짜 좀
별로예요.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관련 소식을 뉴스룸이나 보도 자료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게 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이야 빨리 알아서 빨리 교체를 하거나 뭐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털린 정보에 비해서는 너무 최소화해서 알리려는 느낌이랄까요. 지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지만 유심 교체가 관건인 만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더 편하게 예약하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게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리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택배 서비스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이게 참 아까도 말했지만 털린 건 SK텔레콤의 서버가 털렸는데 고객이 직접 가서 교체도 해야 되고 고객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한다는 게 되게 웃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몇 발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도 피해 규모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고객에게는 어느 범위까지 피해를 입었는지 지금 대처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도 좀 투명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냥 무작정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하고 뭐 어떠한 그럼 2심이 답인가? 2심. 이심이면 해외도 괜찮나요? 해외 나갈 때가 똑같나요? 그러면 한번 대리점 가서 2심으로 바꿔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오면 되는 거지. 그분들이 무슨 죄야, 그죠? 근데 대리점에 가기가 좀 이미 줄이 너무 많이 있던데. 그러니까 아까 차 몰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다 할아버지들만 서 계시던데. 온라인으로 된다고? 패스 앱은 아예 지금 접속이 안 되네. 티월드로 2심. 자급제는 뭐야? 방금 뭐 떠 있었는데? SK는 뭐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뭐 떠 있었는데? 끝까지가 무서운 말이다, 그지? 끝까지라고 하니까 끝이 오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야. 2심 검색. 2심이 좋은 선택지면 2심 선택지를 여기다 나눴어야지. BMW 2심? 뭐야 이건? BMW는 뭐야? 운전병 전용 2심이라고. 컴퓨터로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데요? 안전하다고? 폰으로 하면 왜 안 안전한 거야? 폰 유심이 이미 작살 나 있으면? 지금 모두에게 인기 많은 휴대폰 베스트 3를 올려놓을 때냐고. 무료 교체. 근데 지금 그 BTV랑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이랑 SK 브로드밴드, BTV 묶여 있으니까
그럼 묶여 있는데 지금 이런 사고 치셨으니까 위약금 없이 폰 뺍니다. 이게 되냐는 거지.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통신 PC 통신부터 태동기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거 해준 적이 없고 전화도 안 받아. 이러면 일단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도 대거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일단 전화라도 빨리빨리 받아줘야 되는데 ARS가 받죠. 급해 죽겠는데. 상담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화로 물어봐야 돼. ARS랑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내가 이게 여기 팝업창 아까 떠 있긴 했는데 이런 앱 접속 자체가 어르신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뉴스에서 뭐 위험하다 이러면 일단 전화로 대화해야 돼. 나 아이패드도 이 셀룰러인데 너 너무 태평한 알바노 표정이다. 어? 아이패드 2020년 버전인데 그거 2심 되나? 그것 때문에라도 가야 되네. 거기도 있어요? 셀룰러니까. 아 이게 업체가 3군데밖에 없으니까 진짜. 인터넷 태동기부터 다 써봤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꺼야 할 것 같아요. 뺄까요? 이미 끈 느낌인데. 그거 아니었어? 자 여러분 빨리빨리 유심 2심 잘 교체하시고 후기 좀 알려주세요. 아 근데 데뷔 좀 가야 돼.